집중해주자. 자, 지금부터 기 모을게요, 여러분들. 흐아! 호! 자, 기 모으겠습니다. 기. 왜냐면 지금부터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인 미분의 시작이야. 오늘 다루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그 첫 단추인데 이게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그 사이사이에 붙어있는 굉장히 디테일한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 그런 것들까지 완벽하게 정리하시려면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 지금부터 움직이면 안 돼. 의자에서 엉덩이 떼지 마시고 모니터 그냥 계속 집중해서 봐야 돼. 아시겠죠? 막 졸리면 막 볼 잡아 뜯고 이러면서 들으셔야 되는 그런 파트니까 확실하게 긴장하시고 집중하셔서 가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한다. 자, 오늘 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 토탈 얘기를 하자면 함수의 그래프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겠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이렇게 한번 그려봤잖아. y는 x제곱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라고 얘기하면 처음에 이렇게 가르쳐준다. x에다 0 집어넣으면 0이고요. 1 집어넣으면 1이고요. 2 집어넣으면 4고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점을 찍어요. 그래서 0,0, 1,1, 2,4 뭐 이렇게 막 찍었다고 이렇게 해서 오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점 찍기로 우리는 그래프 그리는 걸 연습을 지금까지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조금 노가다성이 너무 짙어. 함수식이 붙으면 붙을수록 너무 빡시니까 야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찍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야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도함수를 활용을 하자 이렇게 된 거야. 도함수를 활용을 하자. 그러니까 이 도함수를 활용을 하면 이 그래프를 좀 더 쾌적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이걸 활용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까? 이렇게 우리가 머리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활용을 했냐 하고 보니까 이 도함수라는 게 사실은 뭘 나타내? 기울기를 말해주는 이런 함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살펴본 거야. 저 그래프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야, 이 그래프가 어떤 부분은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어떤 부분은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모양을 결정하는 건 결국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거 아니냐?가 되니까 이것만 파악할 수 있으면 뭔가 좀 쉬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다가 누구를 그어봤다? 기울기를 각각 지점에다 그어봤다는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이 기울기가 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에서는 같이 따라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쪽에서는 같이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뭔가 이게 기울기에 뭐하고? 부호하고 연결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구하기 위해서 도함수에 두고 부호를 확인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어떤 기술을 사람들이 생각을 해낸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 훨씬 더 쾌적하게 우리가 그래프를 구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걸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부분을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배울 건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함수의 증가와 감소입니다. 증가와 감소. 그러니까 함수 그래프를 보고서 증가 상태, 감소 상태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일단 증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한글로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영어로는 x1, x2, 하, fx1, fx2, 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영어 버전, 이건 한글 버전. 이게 이제 그래프가 증가한다. 그리고 감소한다 라는 표현은 이렇게 씁니다.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하 이렇게 쓰고요. 영어로는 어떻게 쓰냐면 x1, x2, 이야 fx1, fx2, 하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모든 버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뭐라고 해? 증가, 감소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증가, 감소의 대표적인 예제죠. 이 점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는 이 부분이 뭐야? 증가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오른쪽 아래로 가는 이 부분이 감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여기에 x1 여기 x2 두 개의 x값을 잡았는데 x2가 더 크다라는 말은 x값에서 큰 값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그치 오른쪽에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x2가 함수값이 더 어때? fx1보다 fx2가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 더 큰 상황.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걸 대입했더니 더 크다 이 얘기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약간 이해되지? 이 표현 자체가.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가 x1 여기가 x2 이렇게 됐는데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다면
오른쪽 걸 대입한 게 더 함수값이 어때야 돼? 저 작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오른쪽 걸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더 작아요. 오른쪽 아래 이걸 우리는 감소라고 부른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런데 이거 원래 다 알고 있었는데요 선생님 왜 다시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도함수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다룰 거야. f'x 그 아이의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fx는 뭐한다? 증가한다. 그리고 f'x 이 도함수의 부호가 보면 감소면 우리는 뭐한다? fx가 감소한다. 이런 내용을 하나 일단 첫 번째 가장 스타트로 잡고 시작을 할 거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메인 아이디어거든요. 좀 뜬금없나요? 도함수가 양수면 fx는 뭐해? 증가. 도함수가 음수면 fx는 감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그림으로 보면 사실 좀 당연하긴 한데 여러분들 이 증가하고 있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는 지역에서의 기울기는 다 오른쪽 위 양수다. 뭐 그냥 눈으로도 보이죠. 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이 친구도 사실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니까 기울기는 음수겠다. 이게 그냥 그림으로 보여서 그냥 바로 이해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직관적으로 얘가 기울기가 양수면 얘는 증가하고 음수면 감소한다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 가지고 하냐면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하나 증명을 조금 해볼 거야. 그리고 이 증명하는 식 자체가 여러분들 문제로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봐봐. 임의의 f'x가 0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내가 식을 하나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값 자체가 지금 무슨 변화율이야? 순간 변화율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순간 변화에 대한 표현을 뭐로 바꿀 수 있다? 평균 변화율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평균 변화율 식을 두 점으로 가지고 잡을 건데 나는 x1, x2 가지고 한번 잡아보려고. 어떻게? x2 빼기 x1, fx2 빼기 fx1 이렇게 잡아보려고. 괜찮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0보다 커. 순간 변화율이 0보다 크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 이렇게 두 점으로 결정이 되는 평균 변화율도 무조건 뭐보다?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요게 0보다 크다가 된다면 얘가 양수면 얘가 뭐다? 양수다. 이런 조건을 따져줘야 되고요. 그럼 네가 양수라는 걸 좀 더 멋있게 쓰면 x2가 더 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괜찮아? 그러면 뭐라는 거야? 그러면 이 위쪽에서는 얘가 더 크다. 그죠? 이게 양수라는 얘기는 얘가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잖아.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x2가 더 크면 fx2가 더 크다. 그러니까 fx는 뭐 한다?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약간 이해돼요? 그러니까 도함수가 양수면 fx가 증가한다를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증명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반대로 f'x가 음수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마찬가지로 순간 변화율이니까 얘를 평균 변화율로 바꿔서 x2 빼기 x1에 fx2 빼기 fx1 이렇게 생긴 친구가 뭐보다?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꿔서 해석할 수 있다. 이게 평균값 정리잖아. 그러면 이제 뭐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두 개를 나눠서 음수라면 두 개 보가 반대인데 얘가 양수다는 이 친구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죠? 그러면 얘가 양수면 이 친구가 크다 이렇게 얘가 음수면 이 친구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더 크면 오른쪽에 있는 것의 함수값이 더 작다. 이 말 자체가 뭐야? 감소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거 무조건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결국엔 도함수의 누가 부호가 증가 감소를 결정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증가 감소하는 중. 화면 끝까지 잘 나오나? 일단 소리는 잘 들리냐? 선생님 목소리? 근데 음질이 별로 안 좋지. 이게 좀 가까이서 하면 더 음질이 좋은데. 여러분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미안해. 자, 증가 감소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증가 감소에 대한 내용 하나 더 하고 여러분들 문제 조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지운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함수의 그래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함수의 증가감소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증가감소에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 하면 f'x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fx는 뭐한다? 증가한다. 그리고 f'x 얘가 음수면 얘는 뭐한다? fx는 감소한다. 요거 하나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를 판정해서 증가감소를 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거에 활용하는 약간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약간 디테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명제의 역이라고 해서 fx가 증가하면 이게 이쪽으로 온 거죠. fx가 증가하면 f'x는 뭐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명제가 참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이걸 반대로 쓰면요 그냥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자면 그냥 0보다 크다 라고 하면 답이 안 되고 여기 무조건 없던 등호가 들어가야 이 명제가 참이 된다 라는 내용을 지금 두 번째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건데요? 하고 보면 네가 양수면 네가 증가한다, 네가 음수면 네가 감소한다, 이거는 지금 정리가 됐잖아, 그치? 그런데 거꾸로 fx가 증가한다 라는 조건을 가지고 도함수로 바꿔서 해석을 할 때는 여기 갑자기 뭐가 생겨? 등호가 생긴다. 그러니까 역방향에는 등호가 생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fx가 감소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f'x는 0보다 작다 라고만 쓰면 안 되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갑자기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디테일하게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문제를 푸실 때는 이 등호가 있다 없다 요거 하나가 또 답을 갈라. 부등식이 그만큼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다고,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등호가 생기는가, 이 역방향에서 등호가 생긴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으셔야 한 문제를 또 건진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거 2번 약간 디테일에 관한 내용을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확실하게 좀 납득할 수 있는 예제를 하나 좀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이 예제를 통해서 그래서 등호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하나 샘플을 보여드리면 fx가 증가하는데 만약에 f'x가 0보다 크다에 이 등호가 없는 상황에 대한 명제가 참것인지를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려고 해. 왜 등호가 필요한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한번 이 등호를 한번 빼보고서 이게 왜 거짓인지를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fx가 예를 들어서 x세제곱이다 이런 함수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x세제곱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아직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0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서 그래프가 아이고 어떡하냐? 그냥 대충 너무 별로다. 다시. 이게 또 약간 느낌이 있어야 돼서 잠깐 그냥 요런 식으로 생겨먹은 그래프다 라는 거를 일단 제가 샘플로 그냥 하나 데리고 와서 그려봤습니다. 뭐 점 찍어도 이렇게 나오겠지 뭐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거든요. 오케이? x세제곱.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면 이 x세제곱은요 모든 방향에서 다 어디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어서 이 x세제곱을 우리는 증가함수다 라고 일단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fx는 증가함수다를 만족하는 어떤 함수 샘플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함수를 내가 미분을 해서 f'x를 구해보면 이게 이제 3x 제곱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x에다가 0을 대입해보면 f'0이 0이 돼요. 맞지?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이 i의 0이라는 곳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이게 이렇게 이제 뚫리는 접선, 기울기가 0짜리인 접선이 하나 이렇게 생기게 돼. 약간 이해되죠? 그러면 약간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야. 자, 다른 곳에서의 기울기는 전부 다 양수가 맞습니다. 전부 다 양수다가 잠깐 0 됐다가 다시 뭐가 돼? 양수가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fx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함수라면 무조건 0보다 큽니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가? 잠깐 0 되는 상황이 걸리는 거야. 약간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 명제는 맞지 않다. 이런 상황 때문에 맞지 않으니 잠깐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등호를 쳐주셔야 이게 정확하게 맞는 명제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간 납득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fx가 증가, fx가 감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이제 역방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 텐데 역방향에서는 반드시 뭘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 등호를 포함시켜줘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런 판정 문제, 이런 어떤 이제 뭐 fx가 증가하는 상황을 만족시키는 어떤 판정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등호가 포함된다. 부등식 문제를 풀 때 등호가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건 이따 문제 풀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개를 딱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포인트로 전해들을 봐야 되는가까지 이제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이제 앞으로 좀 오해가 없을 거야.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세 번째가 있어? 이런 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증가 감소라기보다는 이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 자, 이것도 사실 주구장창 하는 얘기입니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해? 이게 또 딜레이가 없어서 이거 물어볼 수가 없네. 어떻게 한다? 그냥 머릿속에서 최대, 최소 이렇게 나와야 돼. 뭐라고? 최대, 최소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들려? 최대, 최소 이렇게 거의 세뇌돼야 돼.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항상 함수의 누구 값? 최소값과 최대값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접근을 해줘야 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fx가 항상 y는 fx가 항상 y는 0이라고 하는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려면 얘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려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무슨 값? 가지는 무슨 값? 최소값이 있을 건데 그 최소값이 누구보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위쪽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fx가 호로로로로로 이렇게 생기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최소값이 있을 거야. 그죠? 요게 최소값. 그러면 그 최소값보다 누가? y는 0이 이렇게 아래쪽에 깔려 있으면 fx는 y는 0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등식을 풀 때는 fx의 누구 값 구해야 된다? 최소값 구해야 된다. 정리되시죠? 자, 요런 걸 가지고서 이제 증가 감소를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3개 정도를 저랑 같이 한번 보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조금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야, 여기 하나하나 되게 정성스럽게 공부해야 됩니다. 대충 하면 이거 뭐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게 내가 풀 수 있는 것 같은데 다 틀릴 수 있는 데가 여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정성스럽게 오늘은 진짜 기 모아야 된다고. 하나가 삐끗? 이게 완전 나가리 될 수도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진짜 겁주는 게 아니라 실제 그래. 여기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정말 험난한 곳이야.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뭐냐? 라고 하면 이 친구는 실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 도함수의 부호를 확인해서 fx가 증가하네 감소하네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메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틀이야. 큰 그림. 오케이? 그리고 이제 얘네 두 개는 사실은 어떤 문제를 위한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fx가 증가하게 되면 도함수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요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제 조건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때는 등호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 맞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딱 보면 이제 부등식 문제로 바뀌죠? 그럼 그런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뭐야? 그 친구들의 최대 최소 문제를 묻는 거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아마 조금 할만 하실 겁니다. 자,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